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에 발생했던 이제 농민들의 저항운동인데, 근데 그 이전에 동학이라는 사상이 있었죠. 1860년에 경제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라는 사람이 우리 전통적인 신앙과 유교와 불교와 도교, 심지어는 이제 기독교의 사상, 평등 사상까지 가져와서 만들었던 우리 이제 민족 종교입니다. 평등 사상을 주장하다 보니까 신문제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재우가 혹세 무민의 죄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교조가 이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학교도들은 자신들의 교조가 억울하게 죽었다 라고 자신들의 교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교조 신운동을 펼쳐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이전에 있었던 동학교도들의 이러한 활동들은 전부 이제 좀 종교적 성향이 좀 강했던 특징이 있죠. 근데 이제 3차 교조 신운동이었던 보훈집회 때부터 그 좀 정치적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 발전되어 가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흐름을 좀 잘 잡아줘야 되는데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시기를 좀 구분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1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부밀랑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부밀랑기 같은 경우는 고부 군수 조병갑이 이제 확정을 합니다. 그게 맞서서 정했던 것이고, 이걸 이제 난이 발생하게 되니까 안핵사가 내려와서 조사를 하게 돼요. 이용태가 내려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용태가 이제 농민군들을 또 탄압하게 됩니다. 이에 맞서서 이제 또 농민군들이 이제 봉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심이 바로 이제 동학 조직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학 조직의 중심이 된 봉기가 일어났던 시기가 되고요. 그래서 그때는 종학 조직의 남접, 북접이 있는데 남접 중심으로. 그다음에 인물로 보자면 전봉준이라든가 손화중이라든가 김계남 같은 주로 남접 중심의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했던 것이고요. 지도를 보시면 이 남접 중심의 이제 조직들이 그래서 1차 봉기라고 한 다음에 고부에서 밑으로 한번 싹 돕니다. 이렇게 밑으로 한번 싹 돌면서 이제 그 전라남도까지 내려가가지고 농민들을 규합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황토연 전투와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라도의 정치, 군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전주성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전주성을 차지했다는 것은 전주 전체를 다 차지했다는 의미가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라도 지역은 이제 농민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부에는 이제 타협을 보게 됩니다. 전주 화약기로 넘어가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전주성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정부 같은 경우는 급하니까 청나라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청나라 군대 들어오는 것도 전주 화약이 체계되는 배경 중 하나가 됩니다. 자신들이 탄압하는 학정에 맞서서 저항한 건데 외국 군대까지 들어왔단 말이죠. 그건 원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정부와 화친을 맺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전주 화약의 배경이 되고요. 근데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다는 것은 또 뭘 상징하냐면 일본군이 들어오는 빌미를 줍니다. 딱 10년 전에 갑신정변이 1884년에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때 갑신정변의 결과로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 있었거든요. 텐진 조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텐진 조약으로 청나라와 일본은 동시 군대 파병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 군대는 우리가 요청해서 들어왔던 것이고 아사마주로 들어와요. 그랬더니만 이제 정부와 동학교도들이 5월 8일에 이제 그 화친을 맺어요. 전주 화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런데 5월 9일에 이제 일본군이 인천항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전진대스래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한대 때려주고 싶죠. 그래서 한반도가 졸지에 이제 그 외세의 각축장이 돼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동학 농민 조직으로 보자면 이제 3기로 넘어가면서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화친을 맺으면서 전라도 일대에 대한 자치권을 가지게 됩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이제 집강소라는 걸 체결하게 만들고 여기 집강소에서 이제 폐정개혁안이라고 화약을 맺었던 그 내용들을 집행해 가죠. 그 다음에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동학교도의 요구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운영해 가기 시작합니다. 농민들의 요구들이 반영되어 가면서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서 또 정치적 급변이 터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일본의 경복궁 습격 사건이 터지게 돼요.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일본은 이제 고정을 겁박하고 그 이틀 바로 아사마로 들어가서 풍도에 이제 있던 청나라 군대를 습격하게 됩니다. 청일 전쟁이 되고 청일 전쟁은 일본의 전쟁으로 제국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야심의 첫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정청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보 1차 내각이 되고 군국기문처가 설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또 농민군들이 봉기하게 된 이유가 되죠. 자, 2차 봉기 같은 경우는 9월인데 남접뿐만 아니라 이제 북접까지 들어오게 되고요. 북접의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손병희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 남접과 북접이 이제 그 논산이라는 곳에서 만나요. 논산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서울로 가자 하다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공주를 거치게 됩니다. 공주를 거쳐서 올라가면서 이제 우금치라는 곳에서 이제 일본군과 광군 연합부대가 만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동학의 1차 봉기 과정이 되죠. 자, 1차 봉기 과정은 고부에서 밀란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밑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한평 나주를 거쳐가지고 전주까지 들어가는 거기까지를 이야기하고요. 그럼 2차 봉기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출발하죠.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주에 출발해가지고 그게 뭐 논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논산에서 남접 북쪽에 모여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그 공주란 곳이 있죠. 공주 옆에 밑에 우금치라 적혀 있는데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광군 연합부대에게 피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 농민군들이 얼마나 됐냐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긴 하지만 60여만 정도 됩니다. 우금치를 제외한 전국에 있는 우리 농민군들이 60여만 명 되고요. 출동했던 일본군이 2천여 명, 광군 또한 2천여 명. 엄청난 이제 병력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밀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금치에서 몰살을 하게 됩니다. 뭐 그 중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하는 인원들이 이제 죽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또 동학이 가지고 있는 약간 정근대성.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통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부족 같은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우금치 전투 이렇게 바로 전날에 농민군들이 일본군의 이제 시신무기, 그 당시 시신무기 이제 연발총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신무기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들어왔던 소식 듣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전봉전이 이제 겁내지 마라 라고 하면서 우리 농민군들 다 모아놓고 시범을 모여요. 이 부족만 있으면 총도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부족을 가슴에 탁 넣고 자기 부하들에게 총을 쏘라 갑니다. 총을 팍 쏘죠. 근데 전봉준이 뭐야? 맞는 척해요. 쓰러진 것 같으면 갑자기 탁 일어나요. 독보를 탁 펼쳤는데 앞에서 탄피가 우르르 쏟아져. 선비 와 이러죠. 이 총알이 나를 죽이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부족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일 너희들에게 이 부족을 모두 나눠주겠다. 가서 열심히 싸우자! 라니까 와 이러는 거죠. 가지고 부족 탁 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최신식 무기 연발총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팍 쏘고 있는데 죽창 들고 낫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당시 이제 농민군들은 화승총이 있긴 했는데 화승총은 없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화승총을 쭉 쏘고 이거 이제 굉장히 이제 시간 많이 걸리고 하여튼 그래도 이제 총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창 들고 가는 거죠. 따발총 앞으로 연발총 앞으로 가는 겁니다. 왜? 부족이 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 다 쏘잖아. 다 죽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말했죠. 60여만 명에 10,000명도 안 되는, 심지어는 이제 7,000명도 안 되는 그 연합부대가 이렇게 몰살을 당한단 말이죠. 이게 아쉬운 부분이지 않아죠. 자,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보밀란기는 고봉우수 조병갑 학정이죠. 만석보라든가, 만석보는 큰 저수지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노는 물을 가지고 수세를 받는다든가, 자기 아버지 이제 공덕비를 샀는데 백성들에게 돈을 받는다든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항했던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전개 과정을 보자면 첫 번째 사발통문이 나오죠. 자, 사발통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진이 나올 겁니다. 그게 동그란 부분이 있는데 동그란 부분 바로 사발을 엎어놓은 겁니다. 사발을 엎어놓고 이름을 적어요. 누가 주도자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놓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적고요. 이걸 이제 당시 그 보부상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럼 보부상들이 가면서 통문이요! 라고 하게 되면 다 모여요. 다 모여가지고 통문을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지방에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통문을 돌리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부가 하나 습격하게 됩니다. 그 사발통문의 내용을 보자면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에 흡수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내 겁니다. 요 가치에 이제 동참하는 농민들이 그때 모이는 거예요, 한시. 그래서 고부가 하나 습격했던 겁니다. 사발통문이 이제 대표적인 사료가 되고, 고부가 하나 습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조병갑은 도망가버리고 신임 군수가 와가지고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진에 세냈거든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안핵사로 왔던 이용태가 탄압했답니다. 이게 1차 봉기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되죠. 안핵사 이용태 탄압입니다. 농민군들을 이제 안핵사 이용태가 와가지고 막 잡아들이니까 농민군들이 또 저항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아까 말했듯이 남접주도로 해가지고 전봉준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저항했던 것이고요. 자, 저항했던 장소가 바로 그 백산봉기라고 나오는데 백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백산 지역에서 봉기했기 때문에 백산봉기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발표했던 내용이 백산경문이라고 하는 호남 창의소라는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강령 4대 강령이 있습니다. 그중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것이 바로 백산봉기에서 했던 강령. 그러니까 경문이죠, 경문. 그래서 밑에 보면 백산경문이 나오죠. 백산경문에 제가 밑줄 끄는 부분이 있는데 밑줄 끄는 부분만 잠시 보자면 우리가 지금 을을 내세워 주장하는 것은 그 본의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의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려는 것이다. 안으로는 타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정무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 잘 놉니다. 이 부분. 이게 나오게 되면 동학농민운동이구나. 좀 더 세밀하게 보자면 동학 1차 봉기 때구나 라고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3기는 이제 전주화약기입니다. 전주화약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외세의 침입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시정권 같은 경우는 당시 부패할 때로 좀 부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민군들의 요구도 받아줄 수 없고 개혁을 하고자 하는 데서 좀 한계가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농민군들에게 이제 전주를 뺏기게 된 거고, 그래서 당황한 이제 그 민비 세력 민시 정권은 청나라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또 청나라 받아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80년대 해왔던 버릇입니다. 이게 이모군한테도 청나라 도와주세요. 82년도, 84년도 갑신정변 때도 청나라 도와주세요. 이런 쓱을 10년 뒤 94년대에도 또 자기가 이제 민들을 못 막으니까 또 청나라 받아주세요. 여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좋죠. 그래 민자영 나 요건한테 옵니다 또. 근데 외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은 됐다. 우리는 외세까지 끌어들이면서까지 전쟁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해가지고 확신을 맺었던 겁니다. 이게 전주화약이 되고, 그때 맺은 적이 패전개혁안 12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밑에 이제 사료가 나오는데 패전개혁안 12조 내용은 짧게 보자면 이런 거죠. 그 민들을 옥죄했던 모든 봉건적 악습을 없애달라는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거 보자면 5조 같은 것들입니다. 노벨문서를 소각해라. 신문제적인 문제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2조 같은 경우도 재미난 부분이죠. 토지는 평균화의 분자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근대 시기의 사료들 중에 유일합니다. 토지를 농민에게 나눠달라는 거예요. 농민들의 이제 가장 요구하는 부분이었다는 거. 그래서 근대 사료 중에 유일하게 토지 분배 부분은 동학농민운동 사료밖에 없습니다. 패전개혁은 12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조도 재미난 부분이죠. 외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반외세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적으로는 반봉건적 악습했음, 외적으로는 반외세, 그러니까 외세의 침탈을 막고자 하는 이런 민족적 성향이 강했던 운동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농민들은 이런 패전개혁안을 실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전라도 일대에 이제 집강소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그럼 정부는 이제 교정청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해 갑니다. 자, 그럼 유생도 적어놨죠. 유생은 민보군을 구성해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농민들과 이제 대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중요한 사건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의 요구들이 반영되어 갈 것 같았는데 이제 일본이 또 이게 고춧가루를 뿌려요. 진짜 도움 안 되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도 이제 곧 철수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농민군들의 요구도 이제 곧 반영되어 가면서 개혁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일본이 와가지고 이제 청나라에게 자꾸 밀리니까, 그 자신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개입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조선의 개혁을 도와줄 테니까, 자신들이 조언을 들으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거부합니다. 너희들 조언 필요 없다. 나가라. 라고 하니까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압박하기 위해서, 겁박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습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경복궁 습격 사건이 됩니다. 예,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영추문입니다. 영추문인데, 영추문 같은 경우는 이제 경복궁의 서쪽문이죠. 원래 이제 일본군이 여기를 먼저 치고 들어왔습니다. 영추문을 치고 들어가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잘 안 열렸죠. 처음에 이제 그 문을 부수려고 했는데 못 부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담을 넘어가고 막 그래요. 월담해가지고 이제 결국 영추문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오전 5시쯤에 영추문을 돌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병력들이 이제 광화문으로 가가지고 광화문을 이제 접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부대들은 또 건축문 쪽으로 합니다. 건축문이 바로 이제 경복궁의 동쪽에 있는 문인데, 여기서는 우리
우리 경비병들하고 교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전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광화문에 있는 요 병력들이 건축문 쪽으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경비병들이 이제 밀리게 됩니다. 밀려가지고 이제 경복궁 뒤에 숲쪽이 있거든요. 숲쪽까지 이제 밀리게 되고, 숲쪽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교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 같은 경우도 이제 광화문에 있는 병력과 건축문에 들어오는 병력들 좀 넘어와가지고 이 숲속에서 이제 교전하게 된 거죠. 결국 오전 7시 반에 양쪽 사격이 멈추게 됩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당시 이제 야마구치인데 대대장이 이제 일본 야마구치 대대장이 고종을 배로 갑니다. 가가지고 하는 말이 양국 군대가 충돌하게 됐으니까 유감스럽다. 그렇지만 귀 군대가 우리에게 병력을 줘가지고 우리는 들어오게 됐다. 앞으로 임금의 안위는 우리가 모시겠다라고 하는데 대대장이 칼을 빼두고 있었어요. 그렇죠. 협박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토리 용사를 비롯한 고종을 이제 밀어내고 대원군이 섭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오토리 공사의 머리에서 나왔던 이제 협박이었죠. 자, 하여튼 이제 이틀 뒤에 청일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일본의 침략은 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봤던 이제 2차 봉기의 원인이 되었던 일본군의 경복궁 습격이 되죠. 자, 이 굴욕에 맞서서 이제 동학 농민군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남전만 일어서는 게 아니라 북쪽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제 전주가 있었다고 했죠. 전주에 이제 집강소를 총괄하는 그런 이제 본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지도에서 보게 되면 이제 공주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논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논산에서 당시 충청도에 있던 이제 북쪽과 그 다음에 전라도에 있는 남쪽이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공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논산에서 공주로 넘어가는 고개에 이제 우금치라는 치자가 고개 치자인데 큰 고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일본군 우리 강군연합부대와 교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제가 이제 비교해서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가보 2차 내각이라는 부분 넣어줘. 자, 이건 뭐냐면 우금치 전투 이후에 이제 일본은 완전히 이제 승세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일 전쟁에서 승세를 잡고 동학 농민운동에서도 승세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1차 내각이었던 북구 기무처럼 이제 몰아내버리고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에 망명가 있던 박용효라는 사람 데려와요. 신입하라고 보면 됩니다. 데려와가지고 이제 힘을 얻죠. 제2차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전에 있던 이제 1차 내각과 그 다음에 성격으로 비교해보자면 약간 더 친일적 성향이 강했던 내각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박용효의 영향으로서 이제 12월 달에 독립초고문과 홍범 14조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제2차 가보개혁은 시작되게 되죠.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과도 연계됩니다. 자, 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봉기와 관련돼서 놓을 수 있는 사료는 이제 전봉준의 공초가 나오죠. 공초는 재판 기록문을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다시 난을 일으킨 이유는 뭔가? 그러니까 1차 봉기 아니라 2차 봉기하긴 이유는 뭔가? 라고 이야기하니까 전봉준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개화라칭하고 처음부터 민간의 이런 방구의 말도 없이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서울에 들어와 밤중에 왕궁을 공격하여 임금을 놀라게 하였다. 자, 이게 바로 일본군의 경복궁 습격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다시 난을 일으켰다. 봉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2차 봉기의 가장 중요한 이제 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는 전봉준의 절명시가 있습니다. 전봉준의 마지막 시입니다. 자, 밑에 놓은 게 민요 파랑새죠. 이 노래 전부 다 알 거예요. 아는데 여기서 말하는 파랑새는 파왕새라고 해가지고 청나라 군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 말하는 녹두꽃은 녹두장군이라 칭해졌던 전봉준 장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 군대 출동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러한 이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할 수 있죠. 반봉건적 성격으로서는 노빔소 소각이라든가 토지를 이제 평균해서 분작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고, 반외세적 측면이라 하게 되면 10조의 내용이었죠. 외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라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의로서는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나중에 그 가보개혁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가보개혁은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내용들이 전부 다 영향을 줘가지고 나왔던
우리 근대적 개혁이 됩니다. 가보개혁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동학농민운동의 잔중 세력이 나중에 의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5년도에 있었던 을미의병과 1905년에 있었던 을사의병, 1907년에 있었던 정미의병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동학농민운동 세력이 쭉쭉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럼 이 동학농민운동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가를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기치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경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죠?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니까. 자, 다음에 제시된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봅니다. 자, 일단 우리 아까 잠시 봤기 때문에 8가지 정도만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은 우금치 전투죠. 자, 우금치 전투는 제일 마지막 전투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1894년 11월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전주화약입니다. 전주화약은 1894년 6월이 되고요. 5월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5월 5일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고, 5월 8일에 전주화약을 체결하게 되고, 5월 9일에 인천항 쪽으로 이제 일본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황룡천 전투죠. 황룡천 전투 같은 경우는 제1차 봉기 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황토현 전투, 황룡천 전투, 그 다음에 전주 입성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4월이라고 보면 되고, 자, 그 다음 교정청 설치가 나오는 1894년 6월 달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설치가 됐던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은 궁극기무초죠. 궁극기무초도 이것도 1894년 6월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죠. 자, 뭐가 경합하죠? 6월달 두 개가 경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어렵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문제 풀라는 건가? 그럼 교정청 설치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1894년 6월 11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궁극기무차 설치가 됐던 것이 1894년 6월 25일이거든요. 그럼 이제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아, 선생님 몇 년여기도 어려서 죽겠는데 몇 월까지 외워야 되고요. 몇 월 몇 시까지 외워야 됩니까? 라고 짜증낼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연표를 가지고 다다다 외울 듯이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흐름이라는 걸 잡아가면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교정청이라는 것은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부가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1차 봉기 있고 난 다음에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농민들은 전주화약에서 체결된 게 뭐랬죠? 폐전개간이랬죠. 그죠? 폐전개간을 실천하기 위해서 농민들은 이제 그 집강소라는 걸 만들었고 정부에서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교정청입니다. 그러니까 6월 11일에 만들어요. 그런데 6월 21일에 아까 말했듯이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하게 되죠. 교정청 설치 이후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하게 되고 그 이틀 뒤에 23일에 청일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럼 그 25일에 바로 이제 교정청을 없애버리고 자신의 입맛대로 개혁을 해나가기 위해서 가보 1차 내각을 만들거든요. 그 가보 1차 내각이 바로 궁극기무초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6월이지만 순서로 보자면 어떻게 된다? 교정청이 나오고 나중에 교정청 없애버리고 궁극기무초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몇 월 10일이냐 25일이냐 못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흐름을 안다면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4월달께 나오죠. 황룡천 전투, 디귿. 그 다음에 5월달께 나오죠. 전주화약, 니은. 그럼 6월달께 나온다. 자, 6월달께 충돌하게 되는데 리얼, 미음 중에 뭐가 먼저 나와준다? 리얼이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 미음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11월달 우군 전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근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연도를 외우세요. 그게 편합니다. 근데 만약에 연도를 외웠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연도를 외워서 되는 문제 아니잖아. 그럼 연도를 외웠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흐름은 내 나름대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줘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2019년도 국가직 구급 문제죠. 가의 체결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농민군은 패전개혁을 제시하며 정부와 화친을 맺죠. 이게 바로 전주화약입니다. 자, 그러면 전주화약 체결 이후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주화약이 체결했던 것이 아까 3기 전주화약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놓은 것은 4기 2차 봉기 쪽으로 가면 되겠죠. 1번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감영군을 격파했다. 황토현 전투하고 황룡천 전투는 1차 봉기 때입니다.
2기 때, 그러니까 1차 봉기 때가 되고, 2번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포를 쌓아 수세를 강제로 거뒀다. 이거는 고부밀란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기로 갑니다. 3번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을 동학도로 몰아 처벌하였다. 안핵사 이용태가 나오게 되면 1기에서 2기로 넘어가게 되는 고부밀란기에서 제1차 봉기로 넘어가는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거는 1기와 2기 사이로 가져야 되고 4번 남쪽군과 북쪽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여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우금치 전투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2차 봉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알겠죠? 경찰직이든 일반 행정직이든 전부 다 문제 스타일은 조금은 다릅니다. 경찰은 그냥 대놓고 순서를 그냥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국가직이나 지방직 같은 경우는 사료 활용이 좀 빈도가 높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순서, 머릿속에 아까 1기, 2기, 3기, 4기, 그 다음에 그렇게 넘어가게 된 배경이 되는 사건들, 이게 유기적으로 스토리처럼 나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1기 때 흰 옷을 입은 농민들이 막 축창도 낚고 나와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머릿속에 고부밀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토리를 한번 쭉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영화처럼 아마 성적도 나올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